아까 최근에 증인이 접한 정보 중에는 국회 출동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언론 통해서 제 스스로 판단했습니다. 네. 그 관련 법 규정 같은 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제가 사실 개헌법하고 헌법을 출력은 했는데 네. 제가 읽으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네.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국회법도 한번 출력해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야 되고 이런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계엄 상태 하에서도 제한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지금 원래 명령 받았던 내용, 증인이 그 당시에 그걸 뭐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는 객관적으로는 잘못된 거라는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증인이 원래 준비하셨다는 지시받은 내용대로 하더라도 정문 확보되면 그 정문에 케이블 타이로 묶어가지고 출입 통제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케이블 타이로 정문을 그렇게 묶어 놓으면 사람들 선별 통제, 출입 통제하는 게 가능한가요? 일단 확보가 우선이었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추가 지침에 따라서 네. 뭐 확보를 계속 하고 있으라고 지침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안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뭐 밖으로 유도해서 빼라 이렇게 되면 한쪽 문을 열어서 또 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증인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고 지시받은 내용도 그렇게 구체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잖아요. 네. 사후적으로 보시니까 증인 부대를 국회에 출동시켜서 국회를 봉쇄하도록 한 목적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뭐 그 부분 좀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저희가 처음 출동 지시 받은 인원은 96명입니다. 네. 그리고 저를 같이 가라고 하셔서 97명이 갔고 네. 건물 두 개를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2시 43분에 제가 건물 밖에서 부대원들을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티맵으로 국회를 쳐다보고 티맵을 이제 노트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서 임무를 줬습니다. 네. 그 그림을 그릴 때 저는 의원회관이 어떤 건도 몰랐는데 옆에 뭐 하나 있길래 여기겠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때는 몰랐을 그래서,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증인은 모르고 갔지만 예. 위에서 이 계엄을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이 네. 공수부대원들 국회에 왜 보냈던 것 같이 보이더냐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부대 부분은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부대를 사령관께서 이제 97명을 보냈는데 그거는 제안하겠습니다. 경험한 사실만. 네, 네. 그거는 뭐 생각이니까요. 증인 아까 주신문 초반에 뭐 골프 얘기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 8월달에 대통령하고 골프 쳤던 그 부사관들 있죠. 예, 그분들이 이 계엄 당시에 투입됐습니까?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없습니까? 증인 예. 증인 아까 이제 답변하실 때 그 무기 그러니까 실탄은 가지고 갔지만 사용할 목적은 없었다 네. 이렇게 진술하셨잖아요. 근데 그 훈련 상황에서 어쨌든 실탄을 가지고 가는 것은 네. 우발적 상황, 네. 예? 돌발 상황, 그러니까 유사시, 그러니까 이상현 1여단장은 유사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증인 역시 이 실탄을 가져가는 것은 유사시 또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 군인들은 여름에 해상 훈련을 가도 총과 탄을 가져갑니다. 그 그러니까. 이유는 유사시 말씀하신 유사시인데 그 유사시는 순수하게 적에 대한 것이고 국지 도발과 테러 상황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증인은 실탄을 갖고 나갈 때 12월 3일 날 밤에 국회로 갈 때 거기에 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지금 증인이 말하는 적. 제가 탄에 대한 통제는 없었습니다. 훈련 준비하고 있는 복장, 탄,
그대로 저희는 출동을 했고 그러니까 실탄을 왜 가져갔냐고요. 실탄은 말씀드린 대로 군인은 실전이든 훈련이든 항상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우발이라는 것은 적에 대한 우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 그 707 특수임무단 단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훈련 때도 그 무장 상태로 복장도 그대로 하고 출동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실탄도 예비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고 사용할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그 특수임무단 707 특수임무단이 그런 상태로 출동했을 때 유사시나 우발 상황이라는 거는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이 어떻게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상 상황은 테러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국지도발 상황인 겁니다. 예, 네, 일단 그럼 항상 증인이 그 실탄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 총기 사용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증인 그 뭐냐 저기 제1여단장 이상현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과거 12.12 사태와 같은 불법 계엄 상황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엄 상황에서 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이상현 여단장은 곽종근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뭐 창문을 깨부수더라도 막아라 이런 지시를 듣는 순간 이건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증인은 평소에 또는 이상현 여단장과 이런 12.12 계엄 사태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뭐 1여단장 공소장이나 검찰 진술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언급하긴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인 그 12월 10날 국회 국방위 출석하셨잖아요. 네, 그때 곽 사령관도 같이 출석했고요. 네. 이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국회까지 부대에서 이동하셨던 건가요? 10일날 부대에서 이동했습니다. 그 사령관하고 같이 이동한 겁니까? 따로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그 계엄 상황 종료되고 그 이후에 이날 뭐 10일날 국회 출석하는까지 포함해서 네. 박 사령관하고 몇 차례 만난 기회가 있었습니까? 방금 여쭤봐서 생각나는 사령관께서 6일날 직무 배제되고 7일날 수도군단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사령관님을 뭐 근무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1년 동안 모신 관계지만 되게 존경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도 공간에 올라와서 인사를 드렸고 토요일이면 며칠이죠? 6일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말에도 주변에서는 뭐 가지 말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저는 이제 뭐 인사를 드리겠다. 이사 잘 하셨는지 해서 그 수도군 아파트를 가서 이제 인사를 또 드렸습니다. 토요일이면 7일이겠죠? 이게 3일이 화요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7일인지 8일인지 자기 모르는 주말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그 12월 9일 날 곽종근 사령관이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왔거든요. 네. 그 얘기를 그 다음 날 12월 네. 10일 날 국회 가기 전에 들으셨나요? 갔다 오신 거는 뭐 10일 날 국회 진술할 때 들었고 그 10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몇 시쯤 오십니까 했더니 시간 맞춰 간다. 그래 말씀하셔서 여기는 수도 군단에서 오시고 저는 이천에 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좀 빨리 오십시오. 커피나 한잔 하십시오 해서 제가 이제 한 30분 정도 일찍 주차해서 만나서 네. 이제 제가 타고 온 차에서 제가 사령관 차를 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 명이서 한 20-30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는 그때 예. 어제 그러니까 전날 검찰 조사 내용 관련해서 그런 내용은 얘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없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말씀드렸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중립을 지키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왜냐하면 그 6일날 김병조 의원이 오셔가지고 네. 이제 항의 방문하면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네. 마치 뭐 민주당 쪽에 붙은 양 이런
그 여론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또 인식하는 사령관님은 그런 게 없이 딱 중립입니다. 네. 예, 그런 분인데 그래서 제가 10일 날 이야기하실 때 절대 뭐 한쪽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 하지 마시라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건의드리는 정도의 대화를 했습니다. 12월 6일 날 그 김병주 TV에 인터뷰할 때도 곽 사령관이 다 얘기한 건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네. 증인 그 2024년 12월 9일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예, 그 증인 아까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 기자회견 할 때까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 기자회견 할 때까지 증인은 뭐 누구의 조언을 듣거나 뭐 상의를 한 적이 없이 증인 개인이 정리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증인 그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증인이 707 부대원들은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다. 참된 책임은 무능한 지휘관 뭐 증인에게 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였어요? 그 당시 저의 생각은 일단 책임은 지휘관이 져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회 간 자체가 문제가 되더라도 제가 책임을 다 지겠다는 의도였고 김영훈 장관을 언급한 것은 그 직후에 김영훈 장관이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올려서 얘기하면서도 바로 이어서 6일 날 사령관들이 직무 배제되고 7일 날 여단장들이 직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8일이나 9일쯤 너도 직무 배제될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안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8일 저녁에 결심하고 8일 저녁과 9일 새벽에 작성을 해서 9일 날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여단장이나 단장 같은 지휘관이 아니라 지금 증인이 말한 건 707 부대원들이 피해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원들이 어떤 피해를 국회로 입었다는 거예요? 간 부대원들이 결국은 만약에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피해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그 당시에는 장관한 게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뭐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그날 국회에서 철수하는 아마 공수부대원일 것 같은데 일부 군인들 중에는 철수하면서 시민들한테 뭐 죄송합니다 인사하고 가는 네,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부대원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희 부대원입니다. 증인 부대원입니까? 그 부대원하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실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매일 만나는 부대원입니다. 그 어떤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던가요? 뭐 그 부대원은 약간 그 보도된 건 다르게 좀 고참입니다. 저랑 나이도 비슷하고 이제 원사입니다. 원사고 그 부대를 포함해서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그런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해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뭐 대표적인 한 명이 그런 사과를 한 것이고 그때 대다수 부대원들이 몸싸움 할 때도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을 상대로 내가 왜 이거로 있냐 하는 자괴감을 많이 느끼면서 정말 저희 부대원들은 방어만 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뭐 필요하면 문서로 드릴 수 있는데 이 한 장은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파손부터 분실이 많고 환자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힘에 밀렸으면 개인이 차고 있는 시계만 해도 24점이 박살이 났고 선글라스가 30점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다친 인원이 18명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는 뭐 다쳤다고 원래 보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저희는 단체로 이렇게 폭행도 당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 국민을 상대로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무서워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런 마음으로 부대원들이 견뎠던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